참고사항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 동영상 설정에 들어가셔서 재생 속도를 2배속 혹은 1.5배속 이렇게 맞춰 놓으시면 잘 들리면서도 더욱 빠른 시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해커스 채널은 올바른 사이버 문화와 해킹이라는 기술을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이트 해킹을 지향합니다. 불법적인 블랙 해킹에 관한 유익한 정보는 다루지 않음을 알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커스 채널 김주환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었던 썰 중에 하나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바로 2010년대 초반에 있었었던 일본과의 사이버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정말 그 당시에 뉴스에도 많이 나고 이슈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20대 초반 중반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 스토리는 추후에 이제 화이트 해커로 전향하게 될 저에게 정말 큰 흑역사로 남게 됩니다. 사실 전혀 자랑스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느덧 시간이 10년 가까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쯤은 한번 풀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이미 이거는 뭐 유튜브에도 영상이 몇 개 올라와 있고 뭐 네이버에 검색을 해도 일본과 사이버 전쟁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많이 나오는 정보이지만 사실 이때 이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런 건 없었죠. 근데 뭐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때 2010년도 초반에 있었던 이 해킹 전쟁의 조금 수뇌부에 있었어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자면 때는 2010년도부터 일단 설명을 해드려야겠네요. 2004년도에 첫 번째로 일본과 사이버 대전이 있고 나서 2010년도에 다시 한번 사이버 전쟁 위기가 찾아옵니다. 왜냐면 이때 당시에 김연아 선수가 이제 올림픽이었던가요? 거기에 나가서 선수권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는데 이걸 이제 일본 사람들이 정확하게는 일본 커뮤니티에서 뭐 김연아가 심판을 매수했다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온갖 인신 공격, 성적인 공격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이런 반응을 실은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걸로 시작해서 이제 그 당시에 김연아 씨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스포츠 영웅으로 추앙받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반일 감정이 굉장히 격해졌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러시아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아무 이유 없이 구타를 당해서 인종차별 그 이후로 구타를 당해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는데 이 기사를 보고 일본 어떤 그 커뮤니티에서 짐승이 죽은 건데 왜 기사를 내냐, 또는 뭐 그 죽인 사람한테 훈장을 줘라, 뭐 한국인이 죽는 건 당연하다 등의 이런 극단적인 이런 의견을 실은 어떤 이런 반응들을 실은 기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굉장히 반일 감정이 격화되어 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막 일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상에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쪽으로 어떤 유행이 다 옮겨갔지만 2009년, 2008년, 2010년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유행을 했었던 시기는 아니었고 그 당시에 디시인사이드나 웃긴 대학 뭐 이런 웹사이트형 커뮤니티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또 시기도 시기였던지라 이제 지금은 또 스마트폰 보급화가 잘 이루어졌지만 그때 당시엔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일상적으로 청소년들이 재미를 보려고 하면은 다 컴퓨터를 통해서 뭔가 게임을 하거나 그래야 됐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도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웹사이트들에서 뭐 눈팅하면서 글도 몇 개씩 쓰고 댓글 달면서 활동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이제 DC인사이드라는 그런 홈페이지에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활동을 했어요. 그 와중에 2010년도 2월에 일본이 한국을 도발을 합니다. 그 우리나라에 당시에 이제 피파 온라인 2를 서비스했었던 게임 사이트가 이제 피망이라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피망이라는 사이트가 갑자기 다운돼 버립니다. 서버가 터져버리고 또 그 DC인사이드에 일본어로 된 그 도배 글들이 막 갑자기 엄청나게 올라오고, 게다가 3.1절이 또 앞다가 오고 또 이런 시기가 있다 보니까 이때 정말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정말 극단적으로 치닫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DC인사이드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또 네티즌 수사대들, 굉장히 능력 있는 우리 네티즌 수사대들이 모여가지고 뭐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다가 이게 일본 측에서 공격이 들어온 거라는 굉장히 합리적인 추측에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하나둘씩 우리나라 온 커뮤니티에 조금씩 흘러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금세 얼마 뭐 하루 이틀도 안 가서 이게 소문이 쫙 퍼집니다. 이제 아무래도
정치, 국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일본한테 어떤 주목을 많이 받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이러한 일본에서 선제 공격이 먼저 들어오다 보니까 이때 또 인터넷에서 보복 공격을 위한 어떤 지휘소를 하나 막 만들어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전 커뮤니티가 다 모여서 그 중에서 또 해킹을 잘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테러 대응 연합이라는 카페를 만들어요.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이게 또 카페가 소문이 나면서 정말 유례없을 폭발적인 인기와 지지를 얻게 됩니다. 이 카페가.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커뮤니티 역사상으로 살펴봐도 정말 전례가 없는 사건이었는데, 평소에 사이가 안 좋은 DC와 우대, 뭐 루리앱, 오유 이런 사이트들이 다 단합한 정말 손꼽는 몇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정말 카페 회원수가 막 10,000명, 20,000명 단위로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막 한 4,000명이었는데 그 다음날은 25,000명이고 그 다음날은 막 40,000명, 50,000명 되고 그 다음날은 막 10만 명 되고 이런 식으로 엄청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었던 그런 카페가 있었는데, 저도 이때 이제 카페에 가입을 해서 뭐 눈팅하고 있다가 이제 3.1절에 공격을 하기로 발표가 나고, 이제 3.1절이 되기가 무섭게 바로 한국 측이 일본 2CH라는 사이트를 공격을 해요. 이 2CH라는 사이트가 그 당시에 혐한 발언이 굉장히 극도로 많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사이트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 사이트 규모가 굉장히 커서 당시에 한 몇천만 원, 개당 몇천만 원씩 하는 이 굉장히 고가의 서버를 30몇 개를 두고 있을 정도로 규모가 굉장히 큰 사이트였습니다. 이게 당연히 서버가 많고 성능이 좋으면 그만큼 다운시키기도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테러 대응 연합, 이 테대연 이 카페가 공격을 개시한 지 30분 만에 이 일본 2CH 서버를, 모든 서버, 그 30몇 개가 넘는 서버를 다 다운시켜요. 이렇게 아예 폭파시키고 아작을 내버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 2CH 메인 화면에다가 해킹을 해서 태극기를 걸어 놓습니다. 복수에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사이버 전쟁 뉴스를 이제 기자들이 앞다투어서 이제 보도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일본에서 또 보복 공격이 들어올 거를 대비를 해서 일본발 IP를 다 차단해 버려요. 그리고 진짜 웃긴 게 2CH 그 공격을 그 1차전에 우리나라한테 보복 공격을 당한 그 2CH라는 사이트에서 긴급 대책 회의라는 걸 막 열고 비밀적으로 이제 지들끼리 또뭐 한국을 언제 친해 만해 뭐 이런 거를 대책하는 회의를 여는데, 우리나라 이제 한국인 이제 일본 유학생 그런 분들이 그거를 다 스파이로 잠입을 해서 그걸 다 폭파시킵니다. 회의 내용이 유출된 것 중에 하나 되게 웃긴 게 있었는데, 얘네가 이제 청와대를 공격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청와대를 공격하기로 한 게 이제 소문이, 또 스파이들에 의해서 소문이 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지원 사격을 하기로 합니다. 당시가 이제 이명박 정부였었는데 그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반감이 아무래도 그때 당시 좀 있었나 봐요. 저는 너무 어렸을 때라서 자세하게는 잘 모르는데 그때 당시 정세를,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의 여론이 청와대, 일본 애들이 청와대를 공격할 때 우리도 같이 트래픽을 같이 거기 접속해가지고 트래픽적으로 어떤 공격을 도와주자, 이런 게 돼서 그 당시에 청와대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였습니다. 같이 지원 사격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청와대가 어떻게 알아차렸는지 바로 일본 IP를 차단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실패로 돌아갔는데, 그 이후에 이제 2CH에서 100기를 내걸고 홈페이지 서버를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그 2CH의 공격 총사령관 막 이렇게, 그 당시에 우리가 이렇게 불렀어요. 되게 유치한 이름이긴 한데 그 총사령관이라고 한 사람이 공격 중지 선언을 함으로써 한국의 대승으로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 1차전이 끝나기가 무섭게 테러 대응 연합이 테대연 카페가 네이버 측으로부터 제재를 먹어요. 이제 블라인드 처리가 돼요. 블라인드 처리라고 하는 게 이제 네이버 카페가 조금 불법적인 그런 활동 내용들이 포착이 됐을 때 네이버에서 그 카페를 일시적으로 막아버리고 접근을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당하니까 이제 당연히 공중분해가 되겠죠. 어차피 다른 원래 활동하던 커뮤니티가 있었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모인 카페라서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원래 활동한 대로 돌아가긴 했을 테지만, 아무래도 이제 본진이 폭파되는 거기 때문에 일본 애들은 또 그거 가지고 또 뭐 우리가 또 이겼네 많이 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테대연이 폭파가 되고 나서 애국지사연맹협회라고 하는 이 애지연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이 카페로 그때 실질적인 리더였던 분이 이렇게 대피를 시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애지연에서 또 나머지 사람들은 활동을 하고 하면서 1차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 사건이 정말 MBC 9시 뉴스에 이런 데도 나가고 하면서 이슈가 엄청 크게 됐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그 여기저기로부터 비판도 되게 많이 받았는데, 비판 내용이 이제 테러를 테러로 보복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그것도 테러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뭐 이런 굉장히 유익한 그런 비판들을 많이 당해서
그 에지언 쪽으로 넘어가서는 비교적 온건파인 사람들이 그쪽엔 많았어요. 저는 이제 에지언 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되게 많이 시작을 하는데 일본은 그렇게 이빨을 갈고 2차전을 준비를 했겠죠. 다음 2차전 때는 제가 이 전쟁의 수뇌부로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